혹시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우주가 얼마나 평화로운 곳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과 파괴력으로 가득 찬 전쟁터죠.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는 지금도 별들이 죽어가며 1조 개의 태양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현실 자체를 뒤흔들 만큼 극한의 우주적 힘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들은 같은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마치 같은 극의 강력한 자석처럼 서로를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바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때문이죠. 강한 핵력이라고 불리는 이 힘은 전자기력보다 100배, 중력보다는 100조 배나 더 강력합니다. 만약 중력이 속삭임 같은 소리라면 강한 핵력은 산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천둥 소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력한 힘은 글로온이라는 특별한 입자를 통해 작동됩니다. 글로온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작용하면서 쿼크들을 묶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죠. 놀라운 점은 입자들을 더 멀리 떼어내려고 할수록 이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길수록 두꺼워지고 더 질겨지는 고무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기묘한 현상을 물리학자들은 색소 구속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개별 쿼크를 완전히 분리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각 양성자의 내부에는 3개의 쿼크가 순수 에너지의 감옥 속에서 끊임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들을 결합시키는 글루온 자체가 강한 핵력을 전달하며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조차도 시뮬레이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상호작용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죠. 쿼크를 분리하려고 시도하면 투입된 에너지는 단지 새로운 쿼크와 글루온을 생성할 뿐입니다. 이는 사슬을 자르려 하면 새로운 고리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핵력은 매우 작은 규모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펜토미터 수준에서도 엄청나게 큰 거리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는 1조분의 1미터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 크기죠. 이런 거리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 물리학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공간과 시간 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양자역학의 기이한 규칙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떤 원자핵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죠. 별들이 핵연료를 태우는 속도를 조절하고 우주의 공허 속에서 모든 별의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창조와 파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만약 강한 핵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성자들은 전자기적 반발로 인해 즉시 날아가 버릴 것이고 원자핵은 형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힘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인간 머리카락 두께의 약 110조분의 1 정도인 원자핵 가장자리까지만 미치기 때문이죠. 그 미시적인 영역을 벗어나면 다른 힘들이 지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거리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더 넓은 우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격렬한 폭발에서 중력과 빛이 충돌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순수한 에너지 빔이 거의 빛의 속도로 공간을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 10초 동안 태양이 100억 년 동안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죠. 이것이 바로 감마선 폭발이며 우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발을 나타냅니다. 이런 우주적 거물들은 존재하는 거대한 별들이 블랙홀로 붕괴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태양 질량의 25배에서 150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지닌 항성 거대체가 핵연료를 소모하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도는 불과 수백만 년 만에 태양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을 모두 태워버릴 정도입니다. 이 괴물들이 마침내 핵융합 반응을 모두 소진하면 중력이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별의 핵이 붕괴하면서 극지방에서 빛의 속도의 99.8%로 물질과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붕괴하는 핵은 초고온 물질로 이루어진 회전 원반에 둘러싸인 새로운 블랙홀을 생성하죠. 붕괴로 인해 뒤틀리고 증폭된 자기장은 우주 대포처럼 작용하여 이런 제트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 방향으로 외부로 발사합니다. 제트는 휴지를 뚫고 나가는 총알처럼 죽어가는 별을 관통하며 엄청난 거리에 걸쳐 빽빽하게 정렬된 파괴의 광선으로 나타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이동하는 동안 초점을 유지하는 레이저 빔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제트들은 수백만 배 더 큰 규모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달성합니다. 단 하나의 감마선 폭발은 1조 개가 넘는 별보다 더 밝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눈으로 감마선을 볼 수 있다면 이 폭발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서 보름달보다 더 밝게 보일 것입니다. 몇 초 만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우주의 전체 시대 동안 매초 10조 개의 수소폭탄이 폭발한다면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감마선 폭발은 2022년 10월에 발생했으며 역대 가장 밝은 폭발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폭발은 너무나 강렬해서 태양계 전역에 감마선 감지기를 포화시켰고 18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지구의 상층 대기에 감지 가능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지구에 서서 알파 센타우리에서 나오는 손전등 빛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만큼 밝게 보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감지하는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하며 우주가 젊었을 때 별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별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어떤 별보다도 거대하고 격렬했죠. 과학자들은 매우 먼 거리에서 발생한 폭발을 감지했는데 그 빛은 빅뱅 이후 9억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하계 사이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런 거인들조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는 태양보다 420만 배나 더 무거운 괴물이 있습니다. 궁수자리 A는 가스 구름부터 항성계 전체에 이르기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이 거인은 우주 깊은 곳의 진정한 거물들에 비하면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일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리 태양계보다 작은 영역에 430억 개의 태양 질량을 압축하여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중력이 너무 강해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심지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주의 진공 청소기와 같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마치 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들 주위에서 휘어져 우리가 직접 관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일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력 괴물들은 천천히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퀘이사는 우주가 8억 년도 채 재되지 않았을 때 빛을 발하는데 이는 우주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십억 태양 질량으로 성장한 블랙홀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한 성장을 달성했는지는 천문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이론에 따르면 이 거대체들은 우주 초기에 가스 구름이 붕괴하면서 직접 형성된 거대한 씨앗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별에서 형성되는 항성 질량 블랙홀과는 달리 이 원시 괴물들은 탄생 순간부터 수십만 태양 질량을 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가스가 초대 질량 블랙홀로 나선형으로 들어갈 때 마찰로 인해 온도가 수천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물질은 1200억 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강착 원반을 형성합니다. 디스크가 너무 빨리 회전하기 때문에 안쪽 가장자리 근처의 물질은 빛의 속도에 상당히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며 외부 관찰자에게는 몇 초에서 몇 시간으로 늘어나는 시간 지연 효과를 겪습니다.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가장 밝은 퀘이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우주의 등대처럼 관측 가능한 우주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자신이 속한 은하 전체보다 더 밝아서 수천억 개의 별이 합친 빛도 비교해보면 희미해 보입니다. 가장 격렬한 블랙홀은 거의 빛의 속도로 입자 제트를 발사하여 수십만 광년에 걸쳐 뻗어있는 광선을 생성합니다. 이런 제트류는 은하 전체 영역을 재구성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며 가스 구름을 수백만 도까지 가열하고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최근 관측 결과 중심 블랙홀의 질량이 은하계에 비해 너무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중심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계 속성 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거대 천체들은 은하와 그 중심의 블랙홀이 어떻게 함께 진화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거인들조차도 138억 년의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작용하는 힘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은하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시공간 자체의 구조도 늘어납니다.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 신비한 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72%를 구성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다른 힘과 다릅니다.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거리에 따라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암흑 에너지가 공허함을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가 커질수록 더 빨리 팽창하죠. 그것은 마치 가속하는 방법만 알고
모든 것을 밀어내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우주의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1990년대에 먼 초신성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이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우주 내의 모든 물질의 중력으로 인해 느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발견했죠. 오늘날 우주는 수십억 년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점점 더 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갈라놓고 있는 듯합니다. 우주를 보이지 않는 숨결로 부풀려지는 풍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암흑 에너지는 풍선 표면의 모든 지점을 다른 모든 지점에서 멀어지게 하는 숨결입니다. 은하계는 팽창하는 바다 위의 배처럼 팽창하는 공간을 타고 있으며 우주의 깊은 곳으로 밀려드는 조수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우주의 암흑 에너지 양은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는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찰 결과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의 에너지 밀도는 공간의 부피가 커져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이론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는 공간 자체의 속성일 수 있으며 아인슈타인이 원래 제안했지만 나중에 그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던 일종의 우주 상수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분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주적 규모에서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결과는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먼 미래에 그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첫째, 은하단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리되어 확장되는 어둠의 바닷속에 고립된 섬이 됩니다. 그러면 각 은하계는 우주의 확장에 맞서는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원자 자체도 과학자들이 대박리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별은 사라질 것이고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조차도 엄청난 거리로 분리될 것입니다. 지금은 온화해 보이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마지막 파괴자가 되어 중력과 다른 힘들이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큰 산을 설탕 한 덩어리 크기로 압축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결과 중성자별보다 밀도가 1000배나 낮을 것입니다. 이런 우주의 등대는 태양의 질량을 불과 15km 너비의 구체에 압축하여 빛 자체를 휘게 하고 시공간을 불가능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휘게 할 정도로 강렬한 중력장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중력이 그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아닙니다. 중성자별은 지구의 보호 자기권보다 1조 배나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힘장은 대전된 입자를 가두고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하여 우주의 기본 힘에 의해 구동되는 우주 탐색등처럼 공간을 가로지르는 방사선 빔을 생성합니다. 일반적인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너무 강력해서 700m 거리에서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를 지울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든 1200km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면 자기력은 혈액에서 철분을 끌어낼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대전된 입자의 흐름을 가두고 좁은 빔으로 흐르게 되면서 자기장 선 자체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화된 중성자별이 회전하면 펄사가 되어 원자 시계의 정밀도로 전파와 X선 빔을 발사합니다. 일부는 주방 블렌더보다 빠른 속도로 초당 700회 회전하지만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정확한 시계와 견줄 만큼 완벽한 타이밍을 유지합니다. 중성자별의 표면은 익숙한 물질이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물리학의 영역입니다. 자기장이 너무 강해서 원자가 자기장 선에 맞춰 바늘 모양으로 늘어납니다. 정상적인 원자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고 우주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국적인 형태의 물질로 대체됩니다. 중성자별 표면에 떨어지는 모든 일반 물질은 즉시 압축되어 몇 밀리미터 두께의 층으로 변합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사람 키 높이에서 떨어뜨린 마시멜로가 수소폭탄의 힘으로 표면에 충돌하면 2차 대전에서 사용된 모든 폭발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마그네타라고 불리는 일부 중성자별은 물리 법칙에서 허용하는 최대 강도에 근접하는 그보다 1000배나 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체가 자기 지진을 경험하면 지각이 갈라지고 이동하면서 0.1초 만에 태양이 12만 년 동안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런 자기적 대격변은 은하계 전역에서 감지할 수 있는 거대한 플레어를 생성합니다. 기록상 가장 강력한 마그네타 플레어는 5만 5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의 상층 대기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 별의 잔해가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천만 광년 떨어진 이중성계에서
백색 외성은 별의 피를 빨아먹는 우주 뱀파이어처럼 동반성으로부터 천천히 물질을 훔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수소 가스는 큰 별에서 밀집된 잔해로 흘러들어 눈처럼 층층이 쌓여 산비탈에 쌓입니다. 하지만 이 별의 눈덩이는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폭발 중 하나를 일으킬 치명적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과 같은 별이 핵연료를 모두 소모하고 외층을 벗겨낸 후 남겨진 고밀도 핵입니다. 이 별의 잔해는 태양의 질량을 지구 크기의 구체에 압축해 넣었고 그 결과 티스푼 하나가 자동차 무게만큼 무거워질 정도로 밀도가 높은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색 외성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정확히 1.44배에 도달하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합니다.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알려진 이 임계 질량은 전자축퇴 압력이 지탱할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별은 더 이상 자신의 중력에 맞서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축적된 물질은 폭주하는 열핵 폭발로 발화하여 단 몇 초 만에 별 전체를 산산조각 냅니다. 폭발은 우주 다이너마이트를 통과하는 화염 전선처럼 백색 외성을 통해 확산되어 폭발적인 핵융합을 통해 탄소와 산소액이 철과 니켈로 변환됩니다. 별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를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I형 초신성으로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모든 I형 초신성은 동일한 핵반응을 겪는 동일한 질량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히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런 우주적 표준화 덕분에 수십억 광년에 걸쳐 거리를 측정하는 완벽한 도구가 탄생했습니다. 이 폭발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서 볼 수 있는 55억 개의 태양빛으로 빛납니다. 몇 주 동안 폭발하는 백색 외성 하나가 수천억 개의 일반 별이 있는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밝기는 급격히 최고조에 달한 후 폭발로 생성된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희미해집니다. 뼈 속의 칼슘, 혈액 속의 철분, 동전 속의 니켈은 모두 폭발한 백색 외성의 심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수십억 년 전 우주 화장터에서 뿌려진 별의 재로 만들어졌습니다. IA형 초신성의 충격파는 수초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주변 가스를 수백만 도의 온도로 가열합니다. 두 개의 도시 크기의 물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중력적 죽음의 춤 속에 갇혀 우주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중성자별, 즉 거대한 별의 핵이 으깨진 것입니다. 그들의 충돌은 근처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을 일으킬 것이고 왕의 금고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원소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성자별 하나는 우리 태양을 지름 15km의 구형으로 압축한 것보다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면은 원자핵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티스푼 한 개의 무게가 지구 기준으로 65억 톤에 달합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물체가 아니라 블랙홀로 붕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 형태입니다. 중성자별은 점점 더 가까이 공전하면서 순수한 중력을 통해 서로의 모양을 왜곡합니다. 조성력은 이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물체를 우주여처럼 늘리고 압축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표면이 수백만 도의 온도로 빛납니다. 에너지가 중력파로 인해 빠져나가면서 궤도춤이 가속화됩니다. 충돌 직전 몇 초 동안 중성자별은 초당 수백 번의 궤도를 돌며 헬리콥터 날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서로를 맴돕니다. 이들이 생성하는 중력파는 너무 강력해 충돌하기 불과 몇 초 전에 태양 질량의 3.2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앗아가고 이로 인해 죽음의 나선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중성자별이 마침내 서로 만나면 감마선이 잠깐 번쩍이고 그 다음 킬로노바라고 불리는 오래 지속되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너무 격렬해서 문자 그대로 우주를 뒤흔들고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중력파 신호를 보냅니다. 138억 년 전,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성자보다 작은 지점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관찰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 가장 작은 양자 입자부터 가장 큰 은하단까지 차원이 없는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빅뱅 특이점이며 우주적 힘의 궁극적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 원시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 법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온도와 밀도는 무한대가 됩니다. 공간과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은 현실을 지배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단일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빛이 양성자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1초의 첫 순간 동안 우주는 빛 자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이 우주의 급팽창 기간은 눈 깜짝할 새에 우주 공간을 수십억 배로 늘렸습니다. 우주는 이미 존재하는 공허 속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 공간에 물질과 에너지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빅뱅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폭발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창조했고 양자 변동에서 은하 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을 확립했습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어떤 사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존재의 기초를 확립하는 그 힘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138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양자 변동에서 은하 충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탐구한 모든 힘은 우리가 우주 이야기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순간을 가져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단일한 힘이 아니라 우주의 무한한 창의력일 것입니다. 단순한 수소를 별로, 별을 무거운 원소로, 원소를 행성으로, 행성을 생명과 의식이 생겨나 자신들을 존재하게 한 힘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로 변환하는 능력 말이죠.